안녕하세요.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대표 김한진입니다. 오늘은 내가 직업을 다시 고를 수 있다면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현실적인 직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조언을 얘기해보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을 다시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려하시겠나요? 예를 들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워라밸은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민해 보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을 선택할 때 따져야 할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초기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또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배워서 기술을 축적을 해서 내가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에 연관지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이 시대에서 내가 가질 기술적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I가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를 거칠 때 초기에 잘 고민하고 잘 선택해서 잘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워라밸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시대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최근에 제가 본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안에 각광받을 직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충격적인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배관공이었어요.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겠나요? 로봇 시대에 배관공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고, 설령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로봇을 투자하는 비용 대비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 대입을 해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화이트 라벨이라고 하는 그 일반 사무직들과 비교를 했을 때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지, 교육의 난이도가 있는지, 워라벨은 어디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AI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비교가 됐는데, 최근에 많이 들리는 얘기가 저희 바로 전 세대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권장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AI가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는 각각의 생각에 달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장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후기가 어떤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만 해도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분들이 어떠한 워라밸을 누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 그 개인적으로 직접 거기 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실제로 그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들만 아는 거니까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木工 관련한 일에 관심이 생겨서 어려서 그 직업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자격증도 따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더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대학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목공예라는 것을 또 전공하고, 사실 제가 졸업할 때쯤에 처음에 목표는 그거였어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 중에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톰 행크스가 그 공항 내에 살면서 건축 현장에서 본인이 잘하는 이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팀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 팀을 꾸려서 그런 인테리어 쪽이나 이쪽에 발을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인테리어 업계가 팀으로 깔끔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오야지라는 사람을 따라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일을 나눠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현장 일을 좀 배우다가 가구 회사에서 들어가 보고, 가구 회사에서 팀장까지도 해보고 나와서 이 업을 차리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 좀만 더 젊은 나이에 더 빨리 시작했다면 진짜 빨리 자리를 잡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겠다.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지금
오는 솔직히 교육생 중에 젊으신 분들 많거든요. 20대도 있고 30대 초반도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요. 이미 20대부터 또 사무직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기 시간도 누리고 그 사람들보다 돈도 더 벌고 미래를 준비할 그런 시간도 넉넉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젊은 분들이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이 가구 수리나 이런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살아남는 직업은 몇몇 기술직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한테 또 성격이 좀 맞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하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손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기술직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의 직종들을 보면 일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가장 일당이 많은 직종 중에 하나는 타일 쪽인데 타일은 배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 배워야 되고 처음 배울 때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타일 자체도 무겁고 타일을 붙이는 몰탈도 무겁고 본드를 개는 그런 것도 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인데 대신 일당은 높아요. 근데 제 지인 중에도 타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2년 안 됐는데 이제 무릎이 고장 나갖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저희 가구 수리 파트는 항상 수요는 넘치는 것 같아요. 수요는 넘치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얼마나 그 많은 일을 내가 따낼 수 있는가의 문제지 일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나 많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시장이고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고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가미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아주 이걸 기초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기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저는 그 교육기관도 나와봤고 대학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봤고 사회에서 가구 회사라는 곳에서 또 시스템도 배워봤지만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축소해서 압축해서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훨씬 빠른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시간과 약간의 비용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미래가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 가구를 고치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거는 AS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가구를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가구에 대한 특장점도 알려드리고 각 가구의 원자재가 갖고 있는 특징, 사용법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와 약간의 지식을 같이 파는 업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쪽 시장이 죽거나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대표 김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